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에 다뤘던 예성 논쟁 직후에 일어난 일인데요. 이제 이것도 이제 당진의 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숙종 때 일어났대요. 숙종. 현종의 아들이죠. 현종은 지난번에 우리가 예성 논쟁에서 나왔던 바로 그 왕입니다. 현종 다음에 이제 숙종이 왕이 되는데, 숙종은 되게 어린 나이에 이제 즉위를 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조정의 정치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 동강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서인하고 남인, 여기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지난번에 봤다시피 현종이 두 번째 예성, 가빈 예성 때 이제 남인의 편을 들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서인 정권에서 남인 정권으로 옮겨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숙종이 왕이 되면서 자기가 어리니까 잘 모르잖아요, 정치를. 그런데 이제 생전에 아버지께서 남인을 도와주고 서인을 몰아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숙종이 이제 즉위를 하고 남인한테 힘을 많이 몰아주죠. 그러면서 서인이 자연스럽게 밀려나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이제 남인 세상이 열리게 됩니다. 근데 이 남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세력으로 쪼개져 있는 상태였어요. 남인이 두 가지로 쪼개져 있는데, 하나는 청남이고요, 하나는 탁남입니다. 청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성 논쟁 때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들, 이 청남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었던 윤휴, 허목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서인이 예성 논쟁을 잘못 이끌었다는 이유로 이제 밀려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성 논쟁을 잘못 얘들이 이끌었으니까 우리는 잘 이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새 정국을 주도할 사람들이지 하면서 나선 사람들입니다. 탁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인 정권에서 이제 비주류 야당으로서 지낸 남인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 주자가 허적, 권대운, 유혁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 청남 중에서 허목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 나이가 80이 넘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살짝 은퇴 비스무리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 윤휴가 이제 대표적인 리더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윤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상가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예성 논쟁 때만 보더라도 전부 다 1년국 하자는데 혼자 3년국 주장을 먼저 시작을 했었죠. 좀 남들과 다른 새로운 그런 사상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가지고 그때 송시열하고 싸웠을 때도 이제 송시열 주자사랑 이제 반박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사상가 느낌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대표 주장을 했던 게 북벌. 북벌은 우리가 효종하고 송시열 많이 생각하는데, 윤휴가 진짜 북벌을 되게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군대 시스템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뭔가 이런 전차, 이런 무기들 좀 도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수를 만들어 보면은 좀 전투 유용하지 않을까요? 막 하면서 이런 새로운 거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새 주장을 했던 게 이제 나중에 이제 진행이 되는 그 호포제라고 있어요. 이게 흥선대원군이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윤휴가 주장을 했었습니다.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는데, 윤휴가 이때 호포제가 뭐냐면은 양반들한테도 군포를 걷자 이런 내용은 나중에 흥선대원군 때 시행이 됩니다. 어쨌든 되게 이런 거 많이 주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탁남 같은 경우는 살짝 보수적인 느낌이에요. 진보 보수 느낌인데, 한 명씩 보자면 이 유혁기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제 남인 병권의 상징이었습니다. 군사력의 상징이었어요. 그쪽에 앉아있는 사람이어서 윤휴가 이 북벌 주장을 할 때 많이 부딪혔다고 합니다. 윤휴가 이런 거 만들어 봅시다, 유혁이. 이건 우리나라 지형에서 쓸모가 없어요, 대충 이런 식으로. 이 허정이 이제 남인의 대장인데요, 아니 탁남의 대장인데요. 근데 탁남의 대장인데도 되게 이질적인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허적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은 굉장히 처신을 잘해요. 상호 판단력이 빠르고 되게 이제 뭔가 안 튀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천남하고 탕남하고 막 윤휴하고 막 건대우 유적이랑 막 싸울 때 허정은 이제 어떨 때는 윤휴한테 윤휴 너는 맨날 네 주장만 한 게 문제야 이렇게 윤휴한테 욕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그래도 이 나라를 생각하는 윤휴밖에 없지 윤휴가 제안하는 건 만들어보는 건 어때? 여기 윤휴를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살짝 허정은 살짝 심판 같은 느낌이었어요. 어쨌든 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근데 남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정권을 남인이 잡았잖아요. 근데 남인 외에도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었습니다. 누구냐면은 삼복으로 불리는 사람이에요. 삼복으로 이제 복창군, 복룡군, 복창군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복den군 3인방이 있어요. 복창군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종친입니다. 이제 왕자들이죠. 숙종이 이제 이 사람들을 되게 의지합니다. 그리고 삼복을 그래가지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요 숙종이랑.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얘들 권력이 세지죠. 근데 복창군, 복선군 이런 사람들인데 근데 이들 말고도 아직 더 힘센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숙종의 엄마가 명성황후인데요. 고종비 그 사람 명성황후죠. 이 사람 명성왕후입니다. 한자도 달라요. 같은 명성인데 다른 사람입니다. 예. 어쨌든 이 명성왕후가 이제 숙종의 엄마인데요. 명성왕후의 아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김우명인이라는 사람인데 요 김우명의 형이 이제 김좌명이에요. 그리고 요 김좌명의 아들이 김석주입니다. 이 당시에 김좌명은 죽은 상태였고 김우명하고 김석주가 있는데 참고로 요 김좌명, 김우명 형제의 아빠가 김육입니다. 그 유명한 대동법으로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요 김육의 아들 김좌명, 김좌명의 아들 김석주인데 요 김육의 이제 김좌명 동생이 김육의 아들 김좌명의 동생이 김우명인데 요 김우명이 명성황후의 아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우명 이 당시 김좌명하고 김육은 죽은 상태였고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김우명이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얘들이 삼복이 왕하고 막 남인하고 막 이 삼복이도 남인하고도 친하게 지냈거든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김우명이 보기에. 그래가지고 김우명이 이제 삼복의 삼복 중에 뭐 복den군이 뭐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상소를 써서 올립니다 왕한테. 그래 하고 이제 조사를 해보는데 체크하고 조사를 해보는데 이게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남인 바로 공격 들어가죠. 야 이거 무고죄 아니냐 하면서 막 김우명을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명성황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치색이 짙은 사람이거든요. 서인 정치색이 굉장히 짙은 사람이어가지고 명성황후가 직접 막 뛰쳐나가가지고 울면서 막 악쓰고 막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는 남인은 또 명성황후한테 아니 황후 관리 좀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욕했다고도 하고 뭐 이런 상황으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김우명이 결국은 이제 사임하게 되고 화병으로 죽었다고 해요. 김우명이. 이런 상황에서 김석주가 마음에 안 들죠. 이런 상황이. 근데 이 김석주 같은 경우에는 왜 살아있었냐면 이 집안이 이제 서인 집안이잖아요. 김육이 서인이거든요. 근데 왜 살아있었냐면은 아까 서인 다 쫓겨났잖아요. 서인이 이제 또 막 갈려요. 서인 집권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집권한 송시열 이런 사람들은 산당이었고 요 김육 같은 경우는 한당이었습니다. 한당. 그러니까 서인 내에서도 계열이 달랐던 사람들이에요. 이 산당이 집권자였고 한당 살짝 비주류 서인이었는데 이 산당이 이제 대거 쫓겨난 거고 한당 같은 경우는 나와 있었습니다.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대동법 가지고. 그래서 김석주가 서인임에도 불구하고 한당 계열이라서 살아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명성황후 아빠가 김우명이기도 하고 어쨌든 여기 김우명이 죽으면서 김석주가 화가 나죠. 에이 이런 남인놈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겉으로는 김석주가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특히 탕남 세력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는데 김석주하고 탕남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근데 김석주가 요 일을 계기로 살짝 남인하고 틀어진 거죠.
그리고 숙종도 살짝 슬슬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얘네가 청남하고 탕남하고 막 지들끼리 싸우고 하니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숙종도 컸으니까 무조건 서인은 나쁜 놈, 남이는 좋은 놈, 이 이제 사상도 깨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석주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서인 쪽에서 이제 김만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도 외척입니다. 서인 쪽에서 김만기인데 이 사람은 골수 송시열파예요. 송시열 빠돌인데 이 사람이 그 김석주한테 접근해가지고 이제 김만기가 몰래 사람 이제 풀어나가고 김석주 집 앞에다 푼 다음에 보세요. 지금 저 사람들은 허적이 보낸 사람인데 허적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뻥을 쳤다고 해요. 이간질 하려고. 그래서 김석주가 남인도 내가 다 쓸어버려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나오긴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김석주가 그 정도의 바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인의 의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김석주 같은 경우 되게 야망이 센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다 뒤집어 엎고 자신 중심의 이제 그런 판을 구축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시간이 흐르고 이제 허적이 이제 탕남의 대표죠. 이 허적한테 이제 집안에 이제 정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특목회 일이죠. 정사가 벌어지는데 뭐냐면 안석법 대장을 수령을 합니다. 그게 이제 신하로서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예우인데 지팡이 같은 거 주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축하할 만한 일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허적의 아버지한테 이제 시호를 내려요. 시호. 와 잔치할 일이죠. 그래서 보통 이게 시호 받고 회장 받고 하면은 이 파티 여는 게 이제 그동안 해오던 거예요. 보통 파티를 열어요. 이 상황에서는. 그래가지고 이제 허적집에서 이제 파티가 열리는데 근데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막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숙종이 보고 있으니까 오늘 허적 대감 집에서 파티 연다는데 이거 비 오면은 이 파티 못 열잖아. 그러니까 유압을 갖다 줘라. 유압이 뭐냐면은 기름 먹인 장막이거든요. 기름을 먹였으니까 이제 물 막아줄 거 아니에요. 이제 왕실 소유의 재산이거든요. 요거 이제 갖다 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밑에 이제 신하가 와가지고 알아봤는데 유압을 이미 허적 대감이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허적 그 양반이 뭔데요? 왕실 소유의 유압을 함부로 가서 쓰냐 이렇게 화가 나게 되죠. 한편 모르고 얘는 파티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 김만기하고 유혁연이 갑자기 소집이 됩니다. 오세요 왕이 부릅니다. 뭐지? 하고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숙종이 와가지고는 유혁연 너 내가 오랫동안 일해온 거 알고 참 아끼는데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너 바꾸자 해가지고 유혁연이 가지고 후연대장직을 김만기한테 넘겨버립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상 쫓아낸 거죠 유혁연을. 그러면서 군권이 김만기한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러면서 뭐 당황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대거 남인들이 밀려나고 서인들이 막 들어오게 돼요. 이제 허적도 이제 사임하고 막 다 갑자기 막 서인으로 갈아치우게 되는 겁니다. 당황스럽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김석주가 이제 결정타를 꽂아놨습니다. 김석주가 이제 허적의 아들이 있거든요. 허적의 아들 허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허적은 되게 신중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허견은 아빠의 그런 점은 닮지 못했어요. 여기저기 사고 많이 치고 다녔거든요. 또 허적이 아들을 되게 아껴. 그래가지고 허견이 막 여기저기서 사고 치고 다니는 걸 유명한데 이 허견이 이제 여기 삼복 중에 한 명이랑 삼복이랑 역모를 꾸미고 있다. 이렇게 김석주가 얘기를 고변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잡힙니다. 허견 잡혀서 죽고, 그 다음에 삼복도 잡혀서 죽고, 그 다음에 허적도 이제 아들 제목 불렀으니까 잡혀서 죽고, 그 다음에 유혁연 얘도 이제 어떻게 엮여가지고 죽고, 윤유 얘도 엮여서 죽고, 허복은 이미 죽었고 다 죽습니다.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들 날아갔으니까 그 자리에 누굴 채우겠어요? 서인이 들어오겠죠. 이제 컴백합니다. 송시열 컴백하고요. 송시열 제자 김수왕 컴백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환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경신환국, 이게 경신환국입니다. 한쪽으로 확 넘어갔죠. 되게 갑작스러웠어요. 되게 갑작스럽게 확 넘어갔는데 이게 배경이 있었는데 일단 수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들이 막 병권 잡고 이런 거 얘들이 막 지들끼리 싸우고 이런 데 마음에 안 들었죠. 그런데 더 문제가 병권이 남인이 군사권을 너무 많이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수종이 이제 반란을 이제 살짝 의심을 하게 됩니다. 반란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서 남인에 대한 경계심이 더 커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 김석주가 어느 정도 가스라이팅을 한 것도 있습니다. 김석주가 얘네 군국 가지고 있는 게 위험하지 않을까 계속 수종한테 이런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남인이 다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이 허견 고변한 것도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은 김석주가 어떤 사람인지 봐야 되는데 김석주가 국민님이거든요. 이 사람은 공작 정치의 화신이에요. 스파이 보내고 막 정보 수집하고 이런 쪽 되게 잘하거든요 이 사람이. 정보원뿔도 막 정보 수집하고 있는데 근데 이 김석주의 레이더망에 한 사람이 걸립니다. 정원으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딱 걸려요. 쟤 수상하다 잡아와 해서 잡아왔더니 알고 보니까 이거 삼복하고 허견하고 같이 뭔가를 꾸미고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정원로가. 그래서 김석주가 정원로를 협박을 합니다. 야 너 고변자로 이제 영웅이 될래? 아니면 반역자로 죽을래? 그러니까 정원로가 고변자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김석주가 정원로를 이중 스파이로 부릅니다. 정원로가 허견하고도 있고 김석주랑 같이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정원로가 고변을 한 거죠. 허견하고 얘네가 이제 하고 있다 고변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쓸어 나가버린 건데 웃긴 거는 이 정원로도 얘들하고 친했어요. 돼가지고 정원로도 결국은 죽습니다. 배신 때리면 죽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김석주가 이제 사실상 김석주가 결정타를 날린 거죠. 얘들 다 파직된 상태에서 김석주가 이제 남인 세력을 완전히 보내버린 거죠. 여기 경신환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자, 환국이 일어났습니다. 환국으로 일어나서 남인이 쫙 쫓겨났죠. 그럼 이제 그 빈자리들이 서인이 채워지게 되는데 서인의 대표 주자 누굽니까? 송시열이죠. 이제 서인의 상징 송시열인데 송시열이 이제 완전히 컴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도 송시열을 제자하고 신하들도 웬만큼 다 송시열 제자하고 송시열 짱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송시열 옛날 명성을 되찾았죠. 송시열도 이때 나이가 80 정도 됐어요. 7, 80 정도 됐는데 되게 어려웠죠. 웬만큼 이제 다 송시열 제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송시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남인 정권일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남애들이 남인 중에서 청남애들이 송시열을 쳐 죽여야 됩니다 하고 되게 주장을 한 거예요. 남인의 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허적 같은 탕남 세력도 눈치 보다가 대충 때가 됐다 싶을 때 이제 탕남도 이제 같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남인 전원이 송시열을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래 하면 바로 가는 거죠 송시열을. 완전 사형수죠 사형수. 이거 저희 고향집에 갇혀가지고 죽기 일부 직전의 상황에서 김석주가 갑자기 히어로처럼 나타나서는 남인을 전부 다 보내버렸죠. 김석주 영웅 우리의 영웅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송시열이 송시열의 제자 김수왕이라고 있는데 송시열 같은 경우에는 그때 예성문쟁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잘 안 나왔어요 벼슬길을. 뭐만 하면 다 사직하고 돌아오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송시열 제자들이 송시열 아바타처럼 이제 움직이는 상황이었는데 김수왕이 이제 송시열의 애제자 중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송시열의 뜻을 받들어서 김석주를 되게 도와줍니다. 김수왕을 비롯한 이런 서인들이 김석주가 이거 해야 됩니다 하면은 얘들이 김석주 많이 맞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김석주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자신이 원하던 그런 권력을 손에 넣게 되죠. 완전 이제 임자가 된 겁니다. 왕도 자기를 좋아하고 집권하는 송시열 같은 서인들도 전부 다 자기 편이에요. 이제 막을 게 없습니다 김석주를. 근데 그런 상황에서 김석주도 이제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남인이었어요. 남인.
완전 밟아버렸잖아요. 근데 얘들이 어떻게 또 다시 성장해가지고 다시 재짓고 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럼 김석준은 어떻게든 남인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리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본인의 특기를 발휘해서 공작 정치, 본인의 특기를 발휘를 해가지고 김익훈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연합을 맺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김장생인가 하는 그 사람의 손자인데, 김장생은 굉장히 이제 대학자로서 되게 이제 존경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손자인데, 근데 할아버지하고 다르게 살짝 고립인 사람이었어요. 살짝 무식하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하고 김석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포섭을 한 명 더 하는데, 김환이라는 사람이 포섭을 합니다. 이 사람을 포섭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남인이거든요. 남인인데 김환에 포섭을 해가지고, 야, 너 김환, 너의 임무는 간단하다. 가가지고 남인 동료들 중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아 보이는 애를 하나 찾아. 그래가지고 영모를 걔가 일으키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이제 영모 고변에서 날려버리자, 여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환이 이제 바로 나가가지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좀 불만 가득한 남인을 찾아 다닙니다. 그러다 남인 중에서 허세라는 사람이 포착이 돼요. 쟤 좀 불만이 많아 보이는데 싶어서 김환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김환이 대충 허세한테, 아이 서인놈들 너무 날뛰는 거 같지 않아? 원래 우리 정권인데 쟤 다 뺏어싸면서 김환이 대충 이렇게 좀 분위기를 잡아요. 그리고 허세가 바로 동조합니다. 그러니까 서인놈들 완전 다 없애버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영모를 준비하고 있지. 그리고 이 남인 중에서 미남, 권대훈 이런 남인 중에서 힘있는 대감들도 이 일에 동조를 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허세가. 이 김환이 바로 이제 보고를 하죠. 기회다고 이제 허세를 잡아다가 얘가 반란 일으키고 있어요 하고 허세를 불어버려요. 허세가 끌려오는데, 이 허세 잡으면서 이제 미남, 권대훈 이런 남인계에 좀 힘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날려버려야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허세가 왔는데, 제가 그런 말 한 건 맞는데요, 그 권대훈 이런 사람들의 이름 분 거는 제 말에 좀 그러니까 제 말에 좀 뭔가 힘을 싣기 위해서 한 뻥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망한 거죠. 허세는 사실 별볼 없는 인물이었거든요, 남인계에서. 망한 거죠. 이건 찌끄레기 하나 잡으려고 벌인 일이 아닌데. 그리고 김석주가 이제 김익훈하고 조급해집니다. 제대로 한 번 크게 잡아서 남인을 완전히 날려버려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마음이 다시 물색을 하게 되죠. 이러던 와중에 남인의 전익대라는 사람이 다시 포스착이 됩니다. 전익대. 저 사람 해볼까 이러고 있었는데, 하필 또 김석주가 이때 지방을 살짝 발령이 나가야 돼가지고 김석주가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김익훈만 있는 상황에서, 김익훈은 아까 말했다시피 좀 머리가 빈 사람이죠. 조급해져가지고는 김환 시켜가지고 전익대 막 협박합니다. 야, 너 영모 일으켰다고 해! 하면서 막 계속 협박을 합니다. 막 협박을 한 다음에 김익훈이 직접 이 전익대가 반란 일으켰어요 하고 이제 보고를 하죠. 너 반란 일으켰다고 말해. 잡혀오면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김익훈하고 김환 이제 보고를 하죠. 근데 전익대가 궁금하다가 김환이 나 협박했다고요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나 반란 일으킬 생각 없어서 얘가 나 협박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망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서인 신진들 사이에서, 서인 이제 유서인 좀 젊은 서인 세력들이, 에이 김익훈, 김환 이거 나쁜 놈들이잖아, 이거 보내버려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돼요. 아니 얘는 마음 죄가 없었는데 얘는 죽여버리고, 얘는 벌 주고 쟤는 상관이 많이 됩니까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송시열이 나섭니다. 송시열이 뭐라고 하냐면은, 김익훈이 김장생 손자인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힘을 못 써주는 게 안타깝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상 얘 보호를 해준 거죠, 김익훈을, 송시열이. 그러니까 송시열 입장에서 서인 이제 유서인들한테 그만해라, 공격 중지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예상과 좀 다르게 흘러갑니다. 송시열 예상과는 다르게 얘들이 송시열 저 양반 보게 김석주하고 막 어울려 다니더니 사람이 보냈어, 내가 알던 송 선생님이 아니야 하면서 막
삐뚤어진 거예요 얘네들이. 이때 이 와중에 서인계에 또 이제 좀 명망이 높은 사람이 박세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김익훈 이거 나쁜 놈이네, 이거 죽여야겠네, 이거 벌 줘야겠네 라고 이제 유서인의 편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오 박세치 선생님 역시 박 선생님이 짱이야 이렇게 되면서 송시열 계열하고 요 유서인 계열로 이제 파가 갈리게 됩니다. 송시열 계열은 노론이 되고요, 유서인 계열은 소론이 됩니다. 소론. 이렇게 또 서인 쪼개져요. 그래가지고 서인이 있죠. 서인이 두 개로 쪼개집니다. 노론, 소론 이렇게 쪼개지는데, 노론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주가 송시열, 근데 아까 나왔던 그 김수왕, 그 다음에 그 김만기, 이런 사람이 이제 노론이었고, 소론 같은 경우에는 박세채, 남구만, 그리고 윤증. 이 윤증 같은 경우에 그때 송시열이랑 이제 묘비명 가지고 싸운 사람이죠. 어제 이 윤증도 소론 편을 들면서 이렇게 서인도 쪼개집니다. 한편 이 와중에 김석주가 다시 컴백해요. 김석주가 아니 망했네 하면서 이제 유서인들이 이제 김석주가 이제 공격을 합니다. 벌 주세요 하고, 얘 나쁜 놈이니까 벌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석주가 직접 나서가지고 자기 욕한 애들 전부 다 싸다가 유해 보내야 됩니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김석주가 이제 그 당시에 권력이 제일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왕도 김석주 눈치를 살짝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석주가 그래가지고 대충 저기를 보내면 되겠죠? 이제 유배 보내면 되겠죠? 라고 얘기를 해요. 왕이, 수종이. 근데 김석주가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저기 보내버려야 됩니다. 더 멀리. 다시는 못 돌아오게 저기 보내버려야 된다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자기 욕한 서인들을 저기 대관령까지 보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진압을 해버린 거죠, 김석주가. 이제 왕도 이제 김석주 눈치를 봅니다. 완전 이제 김석주가 1인장 까 싶었는데 김석주가 못 이기는 게 하나 있었어요. 죽음이죠. 죽습니다. 죽어요. 51세의 나이로 얼마 안 있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당시 수종 성격 생각해보면은 아마 김석주가 좀 더 살아있었더라면은 아마 김석주도 수종한테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 여기 김석주고 이제 죽게 되고, 서인은 노론과 소론을 이렇게 쪼개지게 되죠. 정신한국 이렇게 되게 됩니다. 네, 오늘 한국 그 중에서 경신한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